어쩌다 하면 공부의 본격적인 첫 번째 강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강론의 주제 키워드는 어조사 지자와 갈지로 새기는 한자예요. 이 한자는 사실 한문 문장을 보면서 가장 많이 본 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참 이상해요. 가다라고 배웠는데 어떨 때는 뭐뭐의, 또 어떤 때는 그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대체 어느 장단의 춤을 춰야 할까요? 답은 역시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조사치 갈지라는 글자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문장을 통해 완벽히 완전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면 오늘부터 한문 문장의 절반이 아마 만만해질 겁니다. 자, 가볼까요? 지자를 문법적으로 실사 그리고 허사로 나누어서 개괄적으로 나눠볼게요. 실사는 의미와 내용이 있습니다. 허사는 의미와 내용이 없고 문법적인 기능만 존재합니다. 가다라고 서술어로 읽습니다. 그리고 목적으로는 그것으로 풀이하고 관용어로는요, 이 또는 그로 해석합니다. 주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서술어가 아니라 부사도 거의 쓰이지 않아요. 허사는 어떨까요? 허사는 어조사 지자가 앞, 뒤의 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조사 지자가 서술어 다음에 목적어인데 도치가 되었어요. 그때 어조사 지자를 통해서 나 도치되었어 라고 표시하는 허사적 기능까지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예문을 통해서 각각 자리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자지무성. 자라는 것은 여기서는 그대 아들 선생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선생의 의미로 쓰였어요. 공자 선생님이 지 다음에 무성이 나오네요. 무성을 봤더니 익숙지도 않는 약간 어려운 한자, 그리고 성 같은데 지역인가? 라고 의심해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지 다음 지역과 빈번하게 쓰이는 한자가 아닐 경우에는 한 번쯤 어디에 가다라고 의심하면서 해석을 해보세요. 그럼 되게 맞을 것입니다. 해석해 볼게요. 공자 선생님이 너 나라의 고을인 무성에 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라는 말이 이미 가다라는 어조사치 갈지자에 내포되어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두 번째 문장은 가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대명사예요. 제가 아까 전에 주어로 거의 쓰이지 않는다 때문에 목적으로서 그것 목적격 조사인 을을 붙여서 해석하겠죠. 어조사치 갈지자는 한문에서 자주 보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 그것, 그를로 해석합니다. 100이면 80번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한문이 서술어겠다라고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어조사 지자가 대개 목적으로서 그것, 그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한자를 한 번쯤 서술어로 해석해 보시면 빠르게 서술어, 품사의 구조를 쉽게 캐치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석해 보면서 진짜 그런지 볼게요. 자라는 말은 뭐예요? 뭐뭐한 사람, 뭐뭐한 것, 뭐뭐한 경우잖아요. 남을 공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남도 항상 공경한다. 그 사람을. 그를 어때요? 공경하다. 목적어를. 목적어 앞에 정말 서술어로 쓰였죠. 선지로지. 다시 한번 해석해볼까요? 선. 이거 부사잖아요. 먼저라는 부사. 그런데 동사도 있어요. 먼저 하다. 앞서 하다. 앞서다. 서술어로 풀어야 돼요. 왜? 아까 말했죠. 그것으로 대개 80에서 90%라고 해석이 되는데 목적어잖아요. 을로 하니까 앞에 있는 게
서술어임을 우리에게 알려준 아주 쉬운 문법적인 장치라고요. 그렇게 해석해 볼게요. 그러면 앞서다 그것을, 어색하나요? 앞서다 그것을 뒤에 한번 해석해 볼까요? 목적어 서술어. 힘써 일하다 그것을. 어색해요. 어색한 이유가 있겠죠. 바로 세 번째, 막연한 대상에서는 그것을 붙여서 해석하면 때로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것, 그라고 하는 목적어의 의미를 생략해 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생략해 보라고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앞장서고, 앞서 하고, 힘써 일해라, 힘써 일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조금 더 우리말처럼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막연한 대상, 그 막연한 대상이라 함은 앞에서 언급한 대상일 수도 있고 화자와 청자가 암묵적으로 공유하는 대상일 수도 있어요. 또는 특정하기 어려운 대상이어서 그게 막연한 대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그것을로 해석하는 일반적인 대명사를 빼서 해석해 보면 어쩌면 그게 우리말의 흐름상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통해서 또 그 생각을 공고히 해보도록 할게요. 박학지, 신문지, 신사지, 명변지, 독행지래요. 목적어야. 서술어. 서술어가 연속으로는 안 되니까 이거는 부사겠다. 널리 배운다 그것을. 이것도 해석이 되지만 널리 배우고 그리고 신중, 아주 꼼꼼하게 세심하게 질문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명징, 명백하게 밝게 분별하고 독실하게 굳건히 행한다. 어때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입니다. 관형격 조사로 쓰인 뭐뭐으라는 어조사 지자예요. 관형격. 관형격이라는 말은 동격 그리고 소유의 의미를 표현할 때 어조사 지자를 관형격 조사라고 말합니다. 형태상 A, G, B라고 쓰여요. 그래서 A와 B가 동격이거나 A와 B가 소유의 의미로서 소유격일 때 어조사 지자를 붙여서 뭐뭐으라고 해석을 하죠. 형태상 그런데 형태상 A, G, B가 눈으로 보이나요?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형격 조사 지자는요, 우리말에서 단어나 구절을 연결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명사 구를 만들고 명사절을 만들 수도 있어요. 명사 구를 만드는 것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잖아요. 해석해 볼게요. 거 천하지 광거다. 거 천하지 광거. 맹자의 말이에요. 거하다. 어디 어디에 거하다라는 뜻이 어디 어디에라는 말이 이미 내포되어 있습니다. 천하에 거하다. 이 천하라고 하는 것은 넓은 곳이죠. 그래서 동격의 의미로서 천하의 넓은 곳에 산다, 거한다라고 풀이할 수 있죠. 관형격 조사의 의미로 하나 더 보도록 하십니다. 무수호지심 비인야라. 수호지심 어디서 많이 봤는데 맹자의 표현이었네.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것의 마음. 우리 마음이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양심에 털난 짓을 부끄러워해요. 미워하는 마음이 태생적으로 있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맹자는 말했어요. 해석해 볼게요. 무 명사구, 비 명사야. 문장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문장의 구조가 문장이 두 개로 나눠져 있네요. 그럼 다시 해석해 볼게요. 무 없어.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다. 문장의 물리 구조상 이게 없으면 사람이 아닌가? 사람은 그게 있어야 되는데 라고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두 문장을 연결할 수 있게끔 앞에 있는 문장을 종속절의 의미로써 조건절,
조건절이니까 연결 어미로서 뭐뭐의 면을 붙여서 해석해 볼게요.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사람이냐? 사람도 아니지. 자, 이어서 볼게요. 우리가 주격조사의 형태를 이제 만나볼 거예요. 주격조사. 주격은 은, 는, 이, 가로, 풀이하는 조사죠. 우리가 앞선 첫 번째 OT 시간에 어조사 지자가 주격으로 해석된다. 그때는 명사절로서 취하는 구조가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주어와 목적으로서 자주 활용한다. 형태상 주어, 어조사 지, 서술어일 때 이 어조사 지자를 은는 이 가로 해석해보면 좋습니다. 형태를 기억하세요. 한번 형태를 볼까요? 오, 명사 주어인가? 어조사 지. 이게 서술어 같아. 마찬가지로 주어, 지, 취, 어디에 가다라는 뜻이잖아. 그럼 이거를 이 가로 한번 풀어볼까? 한번 볼까요? 이게 명사절이라면 넓은 구조, 전체적으로 그 구조를 조망해 보면 명사, 그 다음에 서술어, 명사네. 그러면 주어, 서술어, 보어인가?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죠. 한번 그러한지 볼게요. 다시 앞에 있는 문장 볼게요.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과 같다유. 보이나요? 전체적으로 문장을 다시 한번 조망해보면 주어, 서술어, 보어 구조일 겁니다.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은 마치 같아요.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풀이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어조사 야자예요. 이미 숱하게 배웠습니다. 문장, 종결, 어조사로서 감탄, 의문, 그리고 판단의 의미로서 이다, 얻다, 는가의 부가 의미를 더하는 구조다. 그런데 문장 중간에 어조사 야자가 보이네요. 이때는 어조사 야자의 기능이 읽을 때 숨을 한번 고르고 넘어가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조사 야자가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숨 한번 고르세요. 해석하자면 굳이 뭐뭐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명사, 절. 명사니까 주어로 쓰였다, 서술어. 그 다음에 명사 구조인데 사람이 선한 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물은 아래로 떨어지는 게 본성이지 역으로 솟구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선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맹자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한연호 지 송백지 후조다. 송백지 후조. 앞에서부터 볼게요. 날이 추워진 연후. 연후라는 것은 그런 뒤에 비로소 알아요. 지 송백지 후조. 주어 지 서술어 구조네요. 그럼 이게 하나의 명사절인가? 그럼 이게 목적으로서 명사 역할을 하나? 해석해 볼게요. 날이 추워진 뒤에 비로소 알아요. 소나무와 잣나무가 뒤에 푸르게, 뒤늦게 푸르게 계속 시들지 않음을. 맞습니다. 평소에는 모든 나무가 푸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나무가 강인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극한의 시련이 닥치면 끝까지 푸르름을 유지하는 소나무와 잣나무의 진가를 그때 비로소 알 수 있는 법이죠. 이제는 관형어로 쓰인 어조사 지자예요. 다행히도 관형어로 쓰인 이 또는 그라고 새기는 관형어, 어조사 지자는
용례가 매우 적습니다. 사서에서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보고만 넘어가죠. 시경, 대학에 나와 있는 시경에 있는 글인데요. 해석하면 이 아가씨 시집 가는구나 라는 뜻이에요. 구조적으로 볼게요. 관용을 하고요. 이 또는 그로 새기는 한자. 자자는 아가씨로 해석하세요. 이 아가씨, 그 다음에 어조사 우자네요. 일단 해석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이 아가씨, 여기서 서술어. 시집가다라고 하는 귀자예요. 서술어에 돌아가다 또는 시집가다라고 하는 귀자인데 뭐라고요? 이 아가씨 시집 가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어조사 우자는 어조사 어자와 같이 또는 어조사 호자와 같이 자주 만날 건데 살짝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보통 처소, 그리고 대상, 그리고 비교의 의미로서 새기는 말이에요. 처소는 어디 어디에 또는 어디 어디에서, 대상은 어디 어디에게 누구에게 뭐를 받았어 이런 의미죠. 누구에게 시집 갔어 이런 의미죠. 그리고 비교는 뭐뭐 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나 여기서 나와 있는 어조사 우자는 이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조사 우자는요, 문장의 뜻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데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고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있는 동사를 앞, 뒤를 연결해서 문장을 매끄럽게 해주는 역할 정도로 바라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도치를 알리는 사인으로서 어조사 지자를 볼게요. 천명지 위성이래요. 천명지 위성. 천명지 위성? 이를 위자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이르다 위자는 구조상 위 AB예요. A를 뭐뭐라고 이르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도치됩니다. 사서 문장을 볼 때 계속 볼 거예요. 도치를 한번 해볼게요. 를 목적어를 도치시키면 A를 B라고 이르다. 도치됐잖아요. 알려야 할 거 아닙니까? 나 도치됐어. 뭐뭐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어조사 지자가 도치되었다라고 하는 신호로 적히는 거예요. 해석해 볼게요. A를 B라고 이른다. A를 B라고 이른다. 그래서 we A, B와 AG, we, B는 같은 말이에요. 천명지 위성 해석해 볼까요?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고 이른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천명, 목적으로서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이제 아셨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를 목적어가 도치되었다는 사인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냥 아예 해석을 천명을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고 이른다라고 새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꼭 르이 아니라 는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사실 그렇게 해석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말에서 화제나 강조를 할 때는 천명은 성이라고 이른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A는 B라고 이른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A를 B라고 이른다. A는 B라고 이른다. 해석에 큰 차이가 없어요. 이 정도 보시면서 마지막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장은 관형격 조사로서의 의를 한 번 더 짚어보고 그리고 주격 조사로서의 이 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연소의 시기. 연소할 때 좀 더 의역해보면 연소의 시기 혈기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 연소의 시기 혈기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 그 경계가 어디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여색에 있다.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연소의 시기 혈기 정해져 있지 않아. 경계가 있다. 여색에. 의역해보면 연소할 때는 아직 혈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경계할 것이 바로 여색이다 라고 바꿔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어조사 지자의 여러 가지 변신을 정리해 보았어요. 주어로서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고요. 부사로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으로서 약 80%, 90%가 활용되는데 그 또는
그 것이라고 새겼어요. 서술어로는 가다라고 풀이하고요. 관형어로는 이, 그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어조사로서 뭐뭐의 관형격 조사, 뭐뭐시, 뭐뭐가, 뭐뭐는 주격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뭐를 도치를 알리는 사인으로서 어조사 지자가 활용되었다. 오늘 배운 지의 법칙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강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